안녕하세요. 집구해주는 남자 집구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리모델링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리모델링 단점을 이겨내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리모델링의 단점들 내용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가지는 궁극적인 방법에서 오는 단점들이다 보니까 이 단점들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배치도를 이용한다라는 내용에서 오는 단점입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여기 이 흰색 부분이 기존에 있던 동의 배치도인데 여기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불편해지는 호실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런 호실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여지는 게 여기 동간격 앞쪽에 막히거나 아니면 동간 간섭이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리모델링이 진행됐을 때 좀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좀 단지 전체가 이 면적이 좀 큰 단지를 선택하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큰 단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적 내용들이 좀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호실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앞에다 여기다가 붙인다든지 하면서 다른 어떤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큰 단지를 저는 좀 이용하시라, 선택을 하시라라는 방법을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골조를 사용하는 한계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첫 번째 꼭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이게 거실 쪽에서 바깥쪽 이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 요게 베이라고 얘기하죠. 이 베이가 최소 2베이 이상은 되는 호실을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 베이가 작게 되어 있는 경우, 원베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뒤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뺄 수밖에 없는 리모델링 단지라고 하면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고도 여기에 채광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향이 이쪽이니까 빛이 이쪽으로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주방 부분이 아무래도 채광 부분에서 좀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베이의 경우에는 좀 피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투베이 구조인 경우에는 앞뒤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20평대 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뭐 30평대들도 이런 투베이 구조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뒤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구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뭐 2.5베이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최소한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요 면적이 넓은 단지를 최대한 선택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최대한 이 호실을 선택할 때 사이드 끝집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여기가 만약에 중간에 껴있는 호실이다라고 하면 중간에 옆 호실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늘리려고 하면 뒤쪽으로밖에 못 늘리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앞뒤로만 길어지는 형태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단지 기존 배치도다라고 이 회색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드 끝집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이드 옆쪽으로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뭐 단지 배치도에는 중앙에 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옆으로도 뭐 늘릴 수 있는 구조들도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 호실은 앞뒤로만 늘어나고 요 호실만 사이드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보이시는 것처럼 얘는 앞뒤로도 늘어났는데 사이드 쪽으로는 창문을 또 트게 됩니다. 이 창문을 트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호실을 선택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을 좀 못 느끼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보면 거실과 주방이 붙어있는 타워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앞뒤로 이 창문이 뚫리기 때문에 이 통풍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런 호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집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이드 끝집 선택하라라는 방법을 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는 층고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선택할 때 이 최고층을 선택하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1층에 있는 호실들은 이게 1층이 필로티가 되고 2층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2층은 3층으로, 3층은 4층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올리다가 요 기존에 있던 최고층 2층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얹어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호실 같은 경우에 신축이 되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되다 보니까 층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높게 짓는 거죠. 그렇게 높게 지으면 제가 얘기 드렸던 층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고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스프링클러, 없던 스프링클러를 넣어야 되고 바닥재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층고가 낮아지는데 그런 층고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층을 선택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러면 뭐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이드 집의 최고층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층고 부분이라든지 이 베이 문제나 통풍 채광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로얄동, 로얄층을 선택하는 이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 저는 맨 끝집, 맨 사이드가 이게 가장 로얄층, 로얄 사이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호실들을 선택하는 것도 이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조권 부분, 일조권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1992년도쯤에 인허가 받을 때 처음 이게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설된 단지들을 선택하면 좀 이 리모델링 될 때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에 있어서도 장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 증축을 할 때 단지 내에서 일조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요 단지 크기를 한 9개 동 이상에 있는 동을 리모델링 단지로 선택하라라는 게 예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 9개 정도 동이 되는 곳들의 선택을 하게 되면 동강 간섭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일조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든다 라고 결과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폐율이 높아지는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 리모델링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중에서도 내 호실만, 내 집만은 어느 정도 이런 건폐율에 따른 쾌적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선 건폐율 부분이 좀 걱정돼서 여기 보통 추가 증축이 되면 앞뒤로 길어지죠. 앞뒤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동에 빨간색 부분처럼 앞뒤로 늘어나는데 여기도 그러면 앞뒤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앞뒤로가 늘어나더라도 이 맨 앞동인 경우에는 동강 간섭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동강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거실 부분에서 이 앞호실이 좀 더 잘 보이게 되고 쾌적성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겠지만 이 앞호실은 뭐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다든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쾌적성 부분에서 간섭을 좀 적게 받는다. 그래서 맨 앞동 아무것도 가리지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내 앞으로 뭔가 가리는 게 없는 호실 동을 선택하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로얄 동과 로얄 층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면서 리모델링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축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점도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건 사실 처음 매수할 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기존의 2호실 같은 경우에는 동강 간섭이나 그리고 세대 간섭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런 끝집들을 선택하는 게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지의 경우에는 여기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공간이니까 이런 호실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장점을 가지겠죠. 제가 얘기 드렸던 베이적인 부분이라든지 창문을 내는 부분에서도 이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호실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또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서 진행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리모델링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얘기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걸 판단하는데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걸 이걸 집값의 상승만을 위해서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상승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고 나서 난 빠져야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판단할 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거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이 됐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매수 전에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이 있는 분들도 조합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합장이나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생업을 다 다른 거 없이 이 조합 설립에 올인하고 계시는 그런 단지들의 경우에 저는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될 만한 단지를 선점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좀 좋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할 때 가격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게 단지가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할 때 좀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다가 조합이 실제로 설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건축 도면이나 건축 심의 및 소유주 찬성을 많이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 이 포인트들을 잡고 알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시기쯤에는 이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이 될 수만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인지만 판단하고 가장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쯤에서 투자를 하신다, 설계 도면이나 건축 심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진짜 많이 진행이 된 단계에서 투자를 하시는 단지라면 로얄동, 로얄층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호실들을 잘 알아보시고 설계 도면이 가장 예쁘게 구성이 되는 호실들, 그런 곳들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은 투자가 아닐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리모델링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내용으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기 좋은 지역들 그리고 단지들, 그리고 아파트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리모델링이 실제 진행도 좀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